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락장이 한참 진행될 때 여러분들께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언론, 보도, 뉴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사들, 이런 거 좀 너무 신뢰하지 마라. 그리고 좀 이렇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이쪽으로 분위기가 확 몰려갈 때는 너무 크게 그렇게 신뢰하지 마라. 그러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었죠. 비트코인 한참만 올라오다가 4천만 원 올라오고 5천, 6천 올라오니까 8천 간대. 8천 간다라고 해서 8천이 진짜 찍으니까는 저 사람이 8천 간다는 것도 맞췄어. 그러니까 또 저 사람이 1억 간대. 그래서 또 열심히 또 불타기를 합니다. 갔나요? 못 갔습니다. 8,800 이 정도에서 지금 반토막 났죠. 삼성전자 마찬가지였죠. 과거에 우리 작년에 엄청난 불장 때 사실 시장 대비 많이 못 갔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랠리를 보여줬던 거는 물론 적정 값어치나 여러 가지 프리미엄을 자리를 찾아간 거는 맞았지만 개인들의 유동성으로 밀어올린 시세들이었어요. 카카오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동성으로 일시적으로 좀 특별한 케이스로 만들었던 시세들을 너무 여러분들이 이게 껍데기로 봐야 될 시세들을 너무 신뢰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아요. 근데 또 껍데기라고 표현하면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일단은 100% 껍데기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건 프리미엄의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냐면 삼성전자도 똑같았죠. 8만원 가고 9만원 가고 하니까 10만원, 11만원 간다. 어디는 목표 주가를 막 12만원대까지 내놓기도 했었어요. 목표 주가는 말 그대로 목표 주가일 뿐이고, 오르면 오른다고 더 간다, 내리면 내린다고 더 빠진다. 여러 가지로 시장에서 오를 때는 낙관론자들이 막 치고 나오고요, 내릴 때는 비관론자들이 막 치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맞춰내면 그들의 성과가 돼버려요. 여러분들 유튜브로 보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께서 또 이렇게 한 자리 꿰차고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방향성과 종목에 대한 브리핑, 다양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전망은 가능하겠지만 정확하게 딱딱 맞춘다라는 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에 속아서 우리가 사실 불가피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추가적으로 대응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시장에서 분위기를 그렇게 조성시켜 버리면 불가피하게 시세가 막 급락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오르는 건 누구나 다 좋지. 반대로 내릴 때를 생각을 하면은 정말 막 어떠한 악재 혹은 어떤 찌라시가 노출이 돼가지고 시세가 막 급락이 나와.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손 쓸 수가 없어요. 시세에 따라서 악재라고 노출이 됐으면 그 찌라시를 확인하는 시간에 빨리 대응을 먼저 해버려야 되는 상황이죠. 이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진 세미캠 이슈도 있었고, 일진 머티리얼즈도 일진 그룹에 대한 이슈가 또 있었고, 삼성전자는 최근 같은 경우에 모건 스탠리 쪽에서 작년 하반기에 모건 스탠리 쪽에서 보고서가 막 나왔었죠. 반도체 메모리 쪽 해가지고 겨울이 온다, 한파가 온다. 그래갖고서는 얼마 안 지나서 한두 달 만에 또 너무 과하게 빠졌다. 아니 지그들이 목표가를 내려놓고서는 빠지니까 과하게 빠졌대. 그럼 얼마까지 빼고 싶었다는 소리예요? 얼마 빠지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권력을 갖고 있고 힘이 있는 그 특정 주체들이 이런 식으로 시장을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정말 상위 0.1% 설계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가 괜히 이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자,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카카오와 카카오 게임즈 기준으로 했을 때도 특히나 제가 두 가지의 포인트를 좀 짚어드릴 텐데, 인트로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바로 들어가서 또 여러 가지 브리핑을 추가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녹화 시간 2시 17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카카오 지주사의 매력도는 여전히 꽝이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브리핑을 좀 드릴 거고, 카카오 게임즈 이건 누구 좋으라고 만든 시나리오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브리핑을 좀 드려볼게요. 카카오 게임즈 오늘 반등 나오는 거 보고 굉장히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고, 밑에 보시면은 우리 이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쪽에 집중을 좀 해보셔라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죠.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저렴한 종목, 그 다음에 이익 성장 모멘텀이 좀 가파른 종목, 요런 종목들에다가 초점을 두셔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단타 말고 좀 스윙 관점으로 괜찮은 종목들을 몇 개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렸죠. 프로텍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6.7%대 나름의 꽤나 큰 시세들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이 낙폭이 과할 때는 이렇게 밸류를 따지고 들어가는 시장에서는 단기 출렁임을 제외하고는요, 이렇게 밸류를 따지고 들어가는 시장에서는 우리가 밸류에 초점을 둬서 그만큼 너무나 저렴한 종목들을 편입해서 수익을 또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KCC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도 상승이 나와주면서 최근에 바닥으로부터 오늘 현재 시세까지 18%대 상승 연출 중입니다.
우리 회원님들도 모두 다 지금 보유 중인 종목들이고요. YM텍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슬슬 고개를 좀 들어주기 시작하는데 마찬가지로 시장의 흐름을 이용해서 충분히 저가 매수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겠죠. 이렇게 이처럼 오늘 같은 시세들은 보시면 아니 시장 흐름만 잘 파악해도 이런 것들 다 수익으로 그냥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밸류까지 저렴하니 뭐 여기서 뭐가 더 무섭겠습니까? 시장이 여기서 더 빠질 확률이 높겠냐 오를 확률이 높겠냐를 계산을 해서 상대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쳤을 때는 다소 최근에 시장 흐름 때문에 외부적인 영향으로 억울하게 시세만 두드려 맞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신다면은 수익 너무나 편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시장의 흐름도 좋고 밸류도 좋고 하기 때문에 여전히 저희는 홀딩을 해서 쭉쭉 가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익들이 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열심히 가져가고 있어요.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시장 대비 크게 꺾이지 않고 오늘도 5.6%대 상승 나와주고 있고, 코리아 서킷도 뭐 말해 뭐해죠. 여전히 뭐 100%대 이상 수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처럼 이렇게 계좌가 좀 튼튼해지려면 하락장을 잘 이용을 하셔야 돼요. 하락장을 잘 이용을 해야 편하게 공짜로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어려운 시장, 꼭대기에 있는 시장에서 뭐라도 수익을 보겠다고 후비고 파고 들어가가지고 괜히 시장 조정에 두드려 맞아서 분할 매수도 안 돼, 비중 관리도 안 돼, 애매하게 하실 바에는 차라리 하락장을 기다리세요. 한 번만 기다려주면 됩니다. 한 사이클만 톱니바퀴 한 번만 맞춰놓으면 그 다음이 너무나 편해요. 매매가 꼬이신 분들은요, 하락장 한 번만 기다렸다가 그 하락장 끝자락에서 혹은 하락장이 돌려줄 때, 솔직히 제 영상 보면 하락 어느 정도 왔다 이거 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것만 보고 기다리시다가, 진짜 한번 기다리시다가 하락장에 한번 제대로 풀베팅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완전히 계좌가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처럼 뭔가 내가 흐름이 꼬였다 하시는 분들을, 특히나 제 영상 꾸준하게 보시면 이런 자리, 속임수 자리에서 여러분들 매매 안 하죠. 이거 오히려 매수가 아니라 매도라고 제가 분명히 늘 강조드렸어요. 그 이후로도 정말 많이 빠졌고, 그래서 정확하게 저점 잘 짚어드렸기 때문에 이 시장의 저점이 어딘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 VIP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ETN, 나스닥 100 선물 ETN, 결국 이거 시장이 1% 오르면 나스닥 100이라는 상품이 선물 지수가 1% 오르면 우리는 2% 수익으로 가져오거든요. 명절 연휴 전에 들어갔던 ETN 상품입니다. ETF ETN 상품은 진짜 실력 없으면 이거 매매 못해요. 여러분들 엉뚱하게 애매하게 들어가면 작살납니다. 계좌 박살나요.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가서 정확한 타이밍에 시장을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런 종목들로 단기적으로라도 수익을 이렇게 챙길 수가 있는 종목들이죠. 어떤 분은 또 850만원, 여기 뭐 이렇게 10%대 가까이 8%대 뭐 4%도 있으시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런 상품들로도 수익을 챙긴다. 굉장히 지금 퀄리티가 틀리다라는 점 여러분들 반드시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종목들도 밸류가 상당히 싸죠. 한 종목으로 지금 이 험난한 시장에서도 200만원대 익절 부분 절반만 익절한 거예요. 이녹스 첨단 소재 350만원. 그러니까 하락장을 잘 이용을 하면은 좋은 종목들이 외부적인 영향으로 시세가 눌릴 때 분할로 사다 보니까 단가 맞춰져, 비중 채워져, 그리고 반등장 오면은 너무나 편하게 수익이 올라오니까 걷었을 때 분할만 익절해도 수익금 자체도 크고 수익률 자체도 크고 너무나 편안하게 수익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늘상 강조를 드리는데, 하락장마다 수익 인증하면 욕을 너무 많이 해요. 뭐 하락장에 돈 벌었다고 자랑하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보지 않는 그 뒤에서는 우리 회원님들은 이러한 준비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단타소장님 강의를 듣게 되었고, 시장의 흐름이 이래서 왜 중요한지 조금 알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너무나 편해졌고 신뢰와 믿음이 쌓이다 보니까 이 정도 파란불은 극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종목을 점점 갈아타고 있다 보니까 또 여러가지 수익 인증까지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감사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거를 지금 실제로 체감하고 느끼고 있어요. 요거를 제가 꼭 한번 우리 회원님들께 실전에서 제대로 이거를 실시간으로 다 느끼고 어떻게 극복을 해나가고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위기라는 가면을 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제가 몸소 직접 느끼게 해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원님들이 정말 제 곁에 지금 많이 남아 계시는데, 가입도 연휴 동안 오히려 더 폭증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돈 욕심이 크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금액 받고 리딩 하지 않습니다. 전화 돌려서 여러분들 연락처 따내서 전화 돌려가지고 저기 입 털어가지고 막 사기꾼들 전화 많이 오죠. 저한테도 하루에 한 30통은 오는데 그렇게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그냥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단타수장 전문가를 믿고 따라볼 수 있겠고 배울 점이 많겠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오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오시는 분들은 딱 편안하게 정해진 금액으로 그냥 오셔서 하는 겁니다. 마음에 들면 더 연장해서 하시는 거고, 긴 시간들 뭐 1년짜리 상품 이런 거 안 받아요. 그런 거 안 받습니다. 하시고 돈 벌어서 연장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부담 없이 오실 수 있는 거니까 잠깐 영업적인 부분이 좀 들어가긴 했는데 아무튼 좀 참고해서 여러분들 좀 오셨으면 좋겠고, 더 이상 운에만 맡기는 투자는 자제하라. 이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010-229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하셔서 30일에 44만 원이라는 금액, 여러분들 꼭 한번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투자를 한 번씩 꼭 해보셔야 될 금액이다 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빠르게 이야기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주사 매력도는 여전히 꽝이냐, 이거에 대한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면, 우리나라에도 정말 많은 지주사들이 있어요. 지주사라는 거는 밑에 종속회사, 자회사를 보유하면서 자회사들의 지분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냐에 따라 자회사들이 얼마큼 벌어오면 그 내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만큼, 모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만큼 지배주주 순이익으로 연결 재무제표에 찍힙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게 되고, 보통 뭐 KCC 같은 경우에도 한국조선해양과 삼성물산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 가치가 2조 원대 이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사실 그 가치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평가를 안 해줍니다.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통상 우리가 할인율을 20% 정도를 적용을 시켜요. 그래서 이 주식을 바라볼 때 지주사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뭐 사업을 영위해서 버는 돈보다 간접적인 어떤 그런 이익들이기 때문에 그 간접적인 이익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의 시총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좀 적용을 시킬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보통 통상 할인율을 20%, 진짜 많게는 어떤 업종은 50%까지 적용을 시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로 딱 보면은 우리가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페이, 뱅크, 그 다음에 아직 상장이 되지 않은 뭐 모빌리티, 그 다음에 뭐 엔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기업들의 사업의 방향성이 너무나 좋다라고 평가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 카카오에다가 투자를 했었죠. 그래서 카카오에 투자를 했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점점 즉각 상장이 좀 돼버려요. 그럼 나는 게임즈에 대한 매력이 높아, 그럼 게임에다 투자하시면 되는 거예요. 페이의 매력이 높아, 그럼 페이에 투자하는 거예요. 카카오뱅크의 잠재력이 좋아 보이고 성장성이 좋아 보여, 그럼 뱅크에 투자를 해야 돼요. 카카오에 직접 투자를 할 가치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수급적인 또 약간의 부작용들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영향들이 계속해서 지주사들이 오히려 매력도가 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 얘네들이 불같은 시세를 낼 때 또 같이 따라오르지도 않아요, 특별하게.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주사 중에 하나가 뭐 카카오이기도 하고, 그 밖에 다른 뭐 여러 가지 홀딩스 같은 종목들, 그것도 이제 지주사 역할을 하거든요. 홀딩스라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홀딩스의 어떤 기업들이라든지 뭐 SK나 LG 이런 지주사들, 밸류가 저렴한 지주사들 상당히 많은데 잘 못 갑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LG 배터리를 분사해서 물적 분할로 지금 상장을 시켰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그래서 LG화학 기준으로는 시총이 40조 원대인데 그 중에서 40% 정도가 40에서 50% 정도가 LG 엔솔의 매출 비중이었거든요. 근데 별도로 떨어져서 상장을 시켜버리니까는 한 18조에서 20조 원밖에 안 하던 놈이 지금 시장에서 100조 이상을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또 20조를 보유하고 있던 거랑 100조 보유하고 있던 거랑 지분 가치가 뭐가 더 크겠어요. 이런 식으로 상장을 시키는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한테는 혜택을 안 줘. 이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여러 가지 제도가 주주들을 위한 어떤 정책적인 측면으로 개선이 되지 않으면 지주사에 대한 매력이 계속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카카오는 자체적인 사업도 물론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사업에 좀 포커스를 두긴 둬야 되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나 뭐 톡비즈 광고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아무래도 내수의 매출 비중이 좀 크죠. 내수의 매출 비중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 내수 매출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내수 경기가 좀 좋지 못하면 사실 이런 광고 매출, 그다음에 광고 수요 이런 것도 사실 좀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도 사실 이번에 광고 매출 많이 좀 쪼그라들었고 실적도 우리가 예상하던 거에 대비 좀 못 미친다라는 보고서가 계속 올라오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카카오의 매수의 매력을 좀 떨어뜨리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이 아직 완벽하게 개선되진 않았어요. 오늘 뭐 현재 2%대 상승은 좀 나와주고 있지만 고작 2%의 기술적 반등 가지고 지금 시장이 올라오잖아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불장이에요. 오늘 시장 엄청나게 불장입니다. 불장이기 때문에 시장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수준이지, 카카오가 뭐 그동안의 악재나 모멘텀, 플랫폼 규제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해소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뛰고 있는 이런 양봉, 그게 그렇게 크게 홀릴 필요는 없다. 근데 그래도 무언가가 또 새롭게 모멘텀은 붙어주겠죠.
그러면 지금 당장 중장기 관점으로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지만, 왜냐면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살아는 있으니까. 근데 막 단기적인 시세를 공략하기에는 살짝 좀 애매합니다. 물론 카카오 게임즈처럼 갑자기 이슈가 뜰지는 모르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영역. 물론 뭐 기자나 이런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잘 모르죠. 미리미리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 카카오 게임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 카카오 게임즈 이때 당시에 3거래일 동안 빠바방 두드려 맞을 때 이때 무슨 내용이 있었죠? 오딘. 메인으로 오딘이라는 게임이 굉장히 흥행을 하면서 사실 카카오 게임즈의 실적을 엄청나게 껑충뛰게 만들어준 그 작품, 게임 작품이 오딘이에요. 이 오딘이라는 작품인데 오딘으로부터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라이온 히트인가요? 하여튼 그 회사, 자회사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 회사의 일부 지분을 조금 보유하고 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또 오딘이라는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매출이 그 라이온에다가 어느 정도 또 로열티를 줘야 돼요. 그러면은 그 라이온의 매출과 이익으로 또 찍히겠죠? 그러면 거기서 발생한 매출과 이익이 다시 카카오 게임즈로 또 돌아옵니다. 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런 루트로 되어 있는데 라이온의 지분을 보유할 때 애초에 처음부터 이제 주식을 좀 어느 정도 지분을 확보하는 그 당시에 옵션이 같이 붙어 있었죠. 그래서 라이온의 지분을 보유할 당시에 지분을 조금 더 확대시킬 수 있는 옵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40에서 50% 좀 안 되는 정도의 지금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로열티를 라이온 쪽에 지급을 했지만 그만큼 라이온이 벌어들인 돈에서 반대로 또 다시 카카오 게임즈로 돌아서 반대로 또 들어오죠. 왜? 얘네가 돈을 벌면 내가 얘네들의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 보유한 만큼의 지분 가치가 다시 나에게 돌아오니까.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가 그런 식으로 여기 지배주주 순이익에 여기서 이렇게 띄고 있는 이런 매출 이익도, 이런 순이익도 결국에 그런 다른 오딘을 포함해서 다른 기업들이 또 있습니다.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래서 그쪽으로부터 이렇게 들어와서 이익이 찍히고 있는 그런 루트로 되어 있다. 요걸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오딘이라는 작품이 우리가 기존에 예상 잡았던 실적 대비해서 대폭 못 미칠 것이다라는 공포감을 좀 상당히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일부 리포트나 보고서, 증권사 측에서 보고서를 이제 썼을 때 굉장히 좀 실적이 많이 못 미칠 거야 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다시 돌이켜보면 니들이 너무 눈높이 높았던 거 아니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자기들이 좋다 떠들면서 눈높이를 높게 잡아놓고 목표 주가를 저기 하늘 위로 잡아놓고 이제 와서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칠 것 같다 하니까 주가는 대폭 또 두드려 맞아요. 두드려 맞은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달밖에 안 된 상황인데 이 한 달밖에 안 된 시점에 갑자기 또 매출이 1위로, 지금 오딘 매출이 구글 플레이스토어 1위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딘이 이제 또 향후에 10개 국가에 또 추가적으로 런칭을 시킨다라고 하죠. 그럼 이제 국내에서도 이렇게 매출이 잘 나왔기 때문에 해외 매출도 굉장히 흥행하는 거 아니냐 등등. 그 다음에 NFT나 P2E 게임 쪽으로의 잠재력을 인정받으면서 오늘 여러 가지 또 리포트와 보고서가 또 떴어요. 그러면 이런 설계들이 과연 물론 그때 당시에 좋고 나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단순하게 그냥 그런 보고서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시세가 이렇게 급등락을 반복을 하면 그분들이 조금 더 이런 거를 좀 진지하게 좀 써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주가가 두드려 맞고 오랜 시간 침체를 겪고 나서 그 자리에서 예를 들어 뭐 뭔가 이야기를 해주면 모를까. 아무리 주가가 빠지고 나서 뭐 조정이 이렇게 깊지 않다라고 한들 이상하게 꼭 두드려 맞으면 그런 좋은 내용들이 뜨고, 반대로 또 올라오면은 또 안 좋은 내용도 이상하게 뜨죠. 그러니까는 결국에 차익 실현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다시 매수의 유혹을 불러일으키고, 이게 결국에는 밑에서는 매수를 불러 위에서는 매도를 불러,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때 당시에 빠질지 안 빠질지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알아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런 그림에서. 그러니까는 필요로 하다 싶으면 항상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분할 관점으로 접근하겠다라는 그 기준을 무조건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올인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 기회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와도 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2020년 같은 불장일 때는 여러분들이 풀베팅을 빨리빨리 때려주는 게 가장 유리했어요. 왜? 아니 오늘 못 사면 내일 막 더 가고 또 못 사. 내일 모레 또 가서 또 못 사.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기본적으로 시장이 오르고 있는 시장에서는 빨리 서둘러서 빨리빨리 사버리고 많이 사는 사람이 장땡이에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돈 많이 버는 시장인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밑으로 빠지고 언제 또 빠질지 모르는 가장 위험한 상황의 시장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빠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를 해서 분할로 산다라는 습관을 반드시 들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카카오 게임즈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모멘텀적인 부분들이 여전히 유효해요.
그래서 뭐 NFT를 적용한 것들이라든지 그다음 P2E 게임을 포함해서 저기 또 뭐죠? 오딘이 또 10개 국가에 또 출시를 한다라는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들은 있는데 사실 이때랑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지금 오르고 있는 거는 기대감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원래 주가는 기대감을 먹고 가고 우려감 때문에 빠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대감에 의한 상승들이 좀 나타나주고 있고, 근데 이때는 뭐 불가피하게 예상했던 실적 대비 못 미친다라는 실적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결국에 펀더멘털적인 측면의 데미지가 뭐 맞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 당시와 지금은 조금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그냥 구분지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주가는 두드려 맞았고요. 뭐 어떡할 거예요? 이미 맞은 거. 이미 맞았지만 새롭게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고 그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 그리고 또 카카오게임즈라는 종목의 시세에 묻어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이런 이슈들이 붙어주고 모멘텀들이 살아나고 있는 시점에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또 한번 기술적으로 포함을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노리고 공략을 해도 되는데, 저는 사실 지금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던 종목들은요, 사실 악성 매물들이 많다라고 좀 제가 표현을 해요. 근데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렇게 큰 등락을 보이던 종목이기 때문에 또 이번에도 큰 상승이 연출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뭐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이만큼의 두드려 맞은 데미지의 이슈와 지금 이 기대감, 과연 이때 실적만큼 크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형성됐던 시점만큼 그만큼의 기대감이 될까? 과연 지금 이 내용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좀 해보고 싶어요. 추가적으로 조금 더 강한 모멘텀이 붙어주면 좋겠는데 상승 여력은 더 있다라고 보고 있고, 본격적으로 턴을 좀 해주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메이저들이 건드려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방으로 더 긍정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7만원에 가깝게 해서 뭐 눌림목 발생하거나 중간에 음봉을 좀 띄거나 요럴 때 조금씩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그동안에 요 부진했던 요 악재에 대한 이유, 요거에 대해서는 다 두드려 맞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새롭게 또 이제 씻어내고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림. 그래서 저는 항상 뭐 차트적으로 여기서 이 양봉을 꼈기 때문에 그냥 사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 스토리를 항상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에 맞게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요거에 대해서는 다 반영이 된 거니까 새로운 기대감이 붙어줄 때, 새로운 모멘텀이 그동안의 악재를 덮어줄 때는 새롭게 이제 눈을 씻고 관심을 갖자라고 제가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카카오게임즈 오늘 기준에서의 요런 이슈들과 요런 시세는 우리가 좀 그래도 너그러이 봐줄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한 가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신한지주를 포함해서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우리금융지주, 뭐 기업은행 이런 종목들까지 금융주들이나 금융지주사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부터 해서 다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8%대까지 또 치솟으면서 이렇게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당분간 또 그동안에 금리에 취약했던 기업들, 또 플랫폼 기업들이라든지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장주들, 이런 것들에게 영향을 또 줄 수도 있는데, 워낙에 지금은 기술적 반등의 힘이 더 세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다른 쪽 성장주나 플랫폼 뭐 이런 기업들이 빠지기보다도 그런 종목들은 기술적 반등으로 올려주고, 오히려 금융주주들은 또 국채금리 상승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코멘트로 묶어가지고 또 얘네들도 같이 올려주는 이런 오랜만에 또 불같은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정도의 시장 흐름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께 강조드렸던 이런 종목들도 여전히 저는 뭐 업사이드가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와중에 아까 6%대였던 프로텍이 지금 8%대까지 올라가고 있죠. 굉장히 밸류가 싸요. 시장 평균치보다도 싸고 업종 평균치보다도 싸고 동종 업계 평균 멀티플 대비해서도 절반도 못 미치는 밸류에이션을 보유한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밸류에이션을 따지고 계산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고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전문가를 고용을 해서 좋은 종목 발굴해 와라, 좋은 종목 찾아와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리딩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결국에 수익을 내기 위함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수익의 플러스 알파로 저는 많은 분들에게 또 이런 교육적인 부분이라든지 주식을 통해서 또 경제적 여유와 자유, 그리고 꿈을 또 새롭게 꾸고 계신 분들에게는 희망을 좀 드리고자 절대 이 금액이 아깝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서 기본적인 리딩 플러스 여러 가지 교육들도 같이 진행을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현실적인 교육을 해드려요. 그리고 실시간 시장의 움직임의 실시간 교육을 또 중점적으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돈이 정말 아깝지 않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올해는 정말 진짜 실력 있는 투자자만이 살아남게 될 그런 2022년으로 보입니다. 연말 되면 정말 아마 우리 회원님들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엄청난 계좌 성과가 만들어질 것을 저는 이번 시장이 오히려 더 자신 있습니다. 2020년 시장보다도 저는 지금이 더 자신 있는 것 같아요. 그땐 누구나 다 돈을 버니까 주변 사람들도 자꾸 와서 돈 벌었다 막 깐족깐족거려요. 근데 이제 다 들어갔거든. 그 사람들 다 사라지고 없어요. 지금 어디 갔나. 셀트리온으로 돈 벌었다고 그렇게 자랑해놓고 셀트리온 주주들 주변에 지금 다 어디 갔나 뭐 사라졌어요.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는 정말 여러분들께 막 투자한다고 돈 벌 수 있는 시장 절대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하시고 하루하루가 정말 아까운 거예요. 이거 다 하루하루 올리는 이런 시세들 보세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더 이상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더 이상 운에 맡기는 투자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진짜 실력 있는 프로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강조드리면서 010-229-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고가의 상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30일에 44만 원이니까 굉장히 저렴하고 부담 없이 오셔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